때때로 인생은 예기치 않게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굴곡으로 이끌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노년이 다가올 때 외로움과 서글픔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와 동반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중년의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고 다가올 여정을 위해 8가지 귀중한 교훈을 준비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두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고독감입니다. 자신이 약해 보이고 외로움을 느낄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고 충분히 완전합니다. 둘째, 인생의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인연에 따르는 법을 배우세요. 친구가 곁에 있을 때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혼자 있을 때는 그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평온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7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8가지 교훈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좋아요와 팔로우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무리하게 일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몸이 병에 걸려도 약이나 수술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아프면 건강이 눈에 띄게 쇠약해집니다. 마치 가을비가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듯 피로가 쌓일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제대로 돌보세요. 둘째,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즐기고 배가 부를 때 멈추세요. 미각에 이끌려 과식하지 말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과식은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요즘은 영양 부족으로 죽는 사람은 드물지만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적당히 일하세요. 설거지, 집안일, 농촌에서의 소일거리 같은 작은 일들은 여전히 건강에 좋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며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정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신을 위해 충분한 자산을 남겨두세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재산을 주지 마세요. 재산이 100이라면 당신이 정신이 온전할 때 80을 나누고 20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할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산을 남겨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결정권과 목소리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일에 지칠 정도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자신을 무리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과 정신이 더 중요하므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적절한 속도로 일하세요. 자신을 위해 일부 자산을 남겨두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다면
소유하든 장기 또는 단기 임대하든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삶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다. 만약 당신이 시골에 산다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작은 채소밭을 가꾸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도시에서 산다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매달 수입을 얻기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해 두세요. 노년에 의지할 곳이 없다면 모든 것이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운 일을 하기엔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의지하게 되면 불만에 빠지기 쉽고 심지어 자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그들을 탓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과 나누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볼 만큼 충분한 재산을 준비하세요. 여섯째,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성공이나 효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기대가 클수록 불만과 비판도 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을 낳고 기른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상처 입히는 일입니다. 자녀가 방문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이 나를 기억해줘서 참 고맙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자녀가 용돈을 주면 감사하고 방문하지 않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40대가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에 의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돈을 낭비하고 도박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고는 결국 부모에게 돌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사실 자녀로부터 소식이 적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소식이 없는 것이 곧 좋은 소식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가 바랄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주 집에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새가 자신의 자녀가 둥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돼지나 소 같은 동물들이 자신의 새끼를 원망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않으면 자녀는 더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과도한 기대가 그들을 불효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젊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자제하세요. 불평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때로는 그들이 당신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줄 알면 젊은 사람들은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는 자녀가 자연스럽게 노년에 당신을 돌보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멀어진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불평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대가 넘었다면 그들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이 50대에 접어들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과도하게 걱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노년을 평온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들과 식사하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결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8째.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나누는 법을 배우세요. 바깥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몇천 원만으로도 행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두 가지를 원한다고 합니다.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곳과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대하게 살고 인색함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돈과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의 모습은 작고 생기 없는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재산을 쌓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물건들은 결국 무생물의 유물로 남거나 버려지거나 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주는 물건은 의미 있는 선물이 됩니다.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세요. 이는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노년에 충만한 삶을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이 나서서 발언을 한다면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발이 성성한 나이 든 사람이 경험을 공유한다면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에 경험과 성숙함이 담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된 와인이 더 맛있고 된장국이 오래 끓일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고 의미 있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숙한 단계로 들어갈 때 삶은 더욱 풍미를 더하게 되며 성숙함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가을에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면 그것이 봄의 화사한 꽃들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년에 아름답게 사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 매력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 기울여지며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평생의 경험이 담긴 귀한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말이 많지만 어른들의 말은 항상 깊은 울림을 남기며 큰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산다면 자녀들이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자녀가 없다 해도 친구나 이웃, 그리고 사회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인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각자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게 되지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 비교한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인생은 그저 헛된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해야 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즐기지 못한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되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현재의 순간을 만끽하십시오. 이 시점에서 마음을 가꾸고 스스로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하고자 한 모든 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